안녕하세요. 데이블입니다. 또 많이 올랐네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7개월 동안 행보를 한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데 거래량이 근데 생각보다 그게 엄청 터지진 않았어요. 그 적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터지진 않았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투표가 그렇게 나왔다고,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트럼프가 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이게 폭등을 했네요. 그런가 봐요. 트럼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해리스가 되면 내려가고 이런 얘기 있었죠. 어떻게 됐든 차트적으로만 일단 보자고요. 뉴스에서 움직인 건 사실이지만 그전에 차트로도 상승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눈치를 챘었죠. 제가 영상을 마지막에 찍었던 게 11월 3일이더라고 보니까. 11월 3일 요때 1시에 요때 영상을 찍었어요. 이 내려간 파동이 조정 파동에서 길어진 케이스라, 근데 마지막에 4파 5파가 없어서 이건 조정 파동 이후 조정이라 이 길이만큼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WXY로 세 가지 파동과 세 가지 상승 또 세 가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타점은 여기를 제가 설정을 했었죠. Y 파동은 W 길이의 786과 1.13에 대한 피보나치 분출을 나오는 게 좀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코존을 제가 항상 여기다 끊는데 이 당시 영상을 찍을 때 급하게 떨어져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런 큰 다이버스가 다 뜨면서 4, 5가 나와준다면 큰 다이버스 뜨면서 1시간 이상 쌍다 뜨면서 파동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으니까 떨어져주면 저는 롱을 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가 코존 안에서 들어오기도 했고 이 파동에 대한 세 가지 파동이 끝나고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다이버스 지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 실제로 여기서 제가 15비트인가 쳐가서 10비트인가 익절하고, 그죠? 여기서 익절하고 5비트를 역지가 터졌었어요. 이렇게 제가 라이브 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매매를 했었죠. 이때 좀 헷갈렸었어요. 이런 리딩도 아닌 것이 복합 조정도 아닌 것이 이 상승이 대체 뭘까? 헷갈려서 일단 10비트를 날려버렸던 거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 생각에. 그 이후 내려갈 게 복합 조정으로 내려가게 뭐지? 옆으로 가다가 한 번 더 올라갔다 떨어지나? 바로 비비다가 떨어지나?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하락이 유리해졌다. 그래서 역지를 딱 걸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는 아직 타점 아니기 때문에 롱 포지션 좀 진입할 거다.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세 가지 파동이 이쁘게 나온 상황에서 이걸 굳이 내려야 될까? 그렇다면 하단을 깼을 경우에는 좀 더 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 파동에 대한 분출거리가 나오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 4시간 봉까지 상승 다이버스가 뜨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때 라이브 때. 그리고 난 뒤에 저점을 깨고 이 하단을 역시나 하단을 트렌드 받고 유동성 확보하고 난 뒤에 들고 올라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때 새벽이라 당연히 못 잡고 손절만 역지만 터졌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여기서 돌파롱을 좀 들어갔었죠. 여기서 돌파롱 들어가서 7비트 들어갔던 거 3비트 익절하고, 이때 라이브 할 때였죠. 3비트 익절하고 4비트는 제가 여기서 그냥 팔겠다 했죠. 왜냐면 이게 올라간 게 1, 2, 3, 4, 5로 파동이 완결될 거라. 아니면 여기서 원투원투라면 한 번 더 4, 5가 나와서 완결될 수도 있고 또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됐든 나는 내 목적지는 여기 올라가면 이런 곳에서 팔 계획이다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7비트 잡았던 거는 여기서 팔았었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롱을 다시 잡겠다고 제가 방송을 어제 껐었는데, 왜냐면 이게 5가지 형태일 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3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535 ABC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는 7가지 가능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펄스처럼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7가지보다는 이 길에 대한 조정 이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한 조정, 또 여기에 대한 조정, 어디가 나올지 모르지만 눌러주고 나한테 한 번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베팅할 거고, 이게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이 3가지 파동이 나와서 옆으로 가다가 상승하든 또는 복합 조정 한 번 더 길게 빼든, 그렇지 않다면 3파가 터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파동에 대한 분출이 조정 이후 매물대구원에서 조정 이후 올라갈 거다. 그게 10파가 나올지 3파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공통 롱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내려오면 또 롱 칠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하고 어제 제가 방송을 껐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엄청나게 흔들었다가 엄청나게 원통들이 이리 올랐네요. 저는 손가락만 빨고 있었죠. 이런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11시 반인가 일어나서 요때쯤 보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추격을 농을 더 가겠어요. 그렇다고 숏을 치겠어요. 뭘 치겠어요. 그래서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린 게, 이거는 1파가 나오고 3파가 진행 중인 가능성이 높고 앞에 1, 2, 1, 2, 3로 올라가기 때문에 1, 2, 3에 이게 연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4, 5가 한 번이나 두 번 나올 거다고 아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되돌림 2, 3, 6과 3팔이 4파, 또는 이거에 대한 2, 3, 6과 3팔이 4파. 뭐가 됐든 한 번은 올라가야 된다. 최소.
그래서 피코 이 박스가 2 개인 이유가 그거였죠. 그래서 여기 내려오면 농을 치겠다 해서 여기서 10개 올라가는 거 보고 10개 좀 20 개를 치겠다고 올려 드렸었는데 요 2, 3, 4 요게 살짝 건드리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죠. 저는 여기다 걸어 놨어. 요 중간부터 걸어 놨었는데 계획을 수정해서 여기 2 개 나눠서 여기 있는 거 좀 올려서 나눠서 들어갈게요 해서 여기서 반등하고 여기서 반등하겠다 했는데 여기 들어갔던 건 방금 제가 잠깐 라이브 방송 켰었죠. 그때 올라갔던 거는 여기서 고점 높여서 급하게 빠질 때 익절하고 나왔고요. 숏도 요것도 좀 잠깐 요까지 올라가는 게 제 계획이었기 때문에 잠깐 숏 들어갔다가 좀 요것도 익절하고 나왔고 다시 계획은 내려오면 또 롱치려고요. 왜냐면 제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요게 4 번째 파동이 진행 중이라 했잖아요. 이게 끝난 건지 한 번 더 남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앞에 거는 어수선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2가 작기 때문에 이 파동이 끝나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시작점을 초고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받치고 더 올라가서 연장이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건 몰라요. 어떻게 됐든 저는 이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해서 숏은 쫄아서 잘 못 치겠고 내려오면 롱치를 하고요. 원래 추세가 터졌을 때 이런 데 손대는 건 미친 짓이거든요. 진정되고 난 뒤에 차라리 농을 치는 게 더 유리해요. 또는 이런 진정되고 난 4, 5가 나오고 난 뒤에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손절을 잡고 오름숏을 치든가. 손익배가 손절은 요만큼 익절이 요만큼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거 잡지 마시고 진정되면 결대로 치는 게 좋아서 요게 1파가 나오고 요게 3파 진행 중이면 이게 한 번 더 남으면 어떻게 됐든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236과 382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거 기다리는 거야. 왔네? 왔는데 뭐 조정수로 뭐 일자로 쫙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형 터지면서. 그럼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거 제가 뭐 3년 동안 맨날 똑같이 하는 매매 방법이잖아 이거. 요때 기다렸다가 이게 3파 같으니까 4, 5가 한 번은 더 나오겠지. 또는 2번 더 나오겠지. 그럼 한 번 더 나올다 생각에 농을 치는 거야 또. 여기서 내려오면 롱 치려고 하잖아. 이게 1, 2, 3, 4, 5로 파동이 끝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기서 한번 롱을 한 번 더 쳐서 이 파동이 완성이 되는 걸 좀 기다릴 거야. 한 번 더 나올지 2번 나올지 또는 이거 안 내리고 계속 더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치고 올라가면 또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를 또 딱 그어 가지고 계속 또 기다릴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거야 생각에. 왜냐면 4파가 지금 안 보여요. 2파가 이만한 사이즈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큰 사이즈가 아직 없어서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롱 칠 거야 저는. 저는 항상 롱 치면 4파는 공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손절할 거야. 기다렸다 올라갔다 떨어지든 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저는 진입 잘지보다 손익비를 공으로 조금 넘어가는 손절가를 여기다 닫고 TP를 여기로 닫기 때문에 손익비 1대2, 1대2나 1대3 사이를 손익비를 가져가는데 손절을 여기를 안 가져가 버리면 손익비가 안 맞아요. 차라리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런 돌파로 들어가든 내리는 치든 손절을 여기 짧게 가서 가져가든 이렇게 손익비를 만들어내든 아니면 손절을 조금 높게 가져가서 이런 거 흔들리면 좀 버티고 올라가고 난 뒤에 반등했을 때는 손절가를 올려가지고 손익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진입할 때는 손절가가 이만큼이지만 반등하는 순간 손절을 올려서 리스크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매매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려오면 롱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더 도전할 거고 숏은 뭐 단타적으로 이렇게 숏보다는 기다렸다 아직 이 조정 파동보다는 작은 파동이 나와서 한 번 더 남았다 생각에 롱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롱을 잡으신 분들은 물론 이런 데서 롱 잡으신 분들은 여기가 끝났을 수도 있잖아. 혹시 모르잖아. 크게 4시간 뭐 1시간 뭐 다이버스 뜨면서 좀 눌러줄 수도 있잖아. 여기서 좀 반이점을 챙기는 거죠 그냥. 아무리 반을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장이 더 터지면 땡큐. 또는 4, 5가 나와도 여기서 팔고 안 팔지는 여기 선택사항. 숏으로 양방 치든 그건 선택사항. 반을 팔아서 일단 수익을 챙기면 내가 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좀 흔들리지 않거든. 그래서 요렇게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팔자 이런 거 자주 얘기하잖아요. 손절도 당연히 적당하게 손절을 봐야 돼. 큰 손절보다 적당한 손절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일단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요때 이후 고점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가 언급드렸던 롱관점으로 공동롱이라고 제가 라이브 때 계속 얘기했는데 3파가 터질지 ABC 조정하고 또 비빌지 알 수 없었지만 3파가 터졌네요. 트럼프 IC 때문에 터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역사적 신고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올지 덜 나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동에 대한 분출 거리를 봤을 때 어떤 트럼프하고 이런 트럼프 IC 어떤 소재를 떠나서 차트만 보자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이 조정 파동에 대한 분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77.8K 그 78K 정도에서 74.5K 정도까지가 얘가 여기 올라갈 때 이까지 올라갈 거라 했잖아. 어제 올라갈 수 있는 여기라 했잖아. 우선 봐야 될 게.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4, 5가 나와준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서 여기서 파동이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파동이 이렇게 끝나냐 안 끝나냐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 어느 정도 챙기시고 좀 더 끌고 갈 거는 뭐 본인 선택 사항이고 중요한 건 여기예요. 여기를 하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이게 끝나지 않다는 얘기는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밟고 더 올라가든 또는 여기를 깨는 것처럼 길게 빠졌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다시 새로운 일파가 될 거야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파동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생겨요.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고 저는 우선 요거에 대한 분출이 요거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파동이 끝난지 안 끝난지 몰라요. 이거에 대한 게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끝난지 이걸 쫓고 나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건 요때 다시 우리가 언급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 연장이 계속 나올지도 몰라요. 아직 결정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작점을 하야냐 안 하냐가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거에 대한 분출치고는 좀 짧아요. 이거에 대한 분출치고는 괜찮지만 이 조정 파동에 대한 분출치고는 좀 짧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파동으로 이어서 더 갈지 이걸 지키면서 더 연장으로 한 번에 갈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여기 시즌 종료돼서 한 80이나 85K로 시즌 종료될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갑자기 야 이게 세 가지 파동이어서 이게 세 가지였고 이게 세 가지여서 이게 세 가지여서 뭐 이런 식으로 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다 안다듯이 얘기하는 미래가 무조건 올라갈 줄 알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트럼프가 이번에 지지율이 높을지 안 높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적당히 차트적으로 적당하게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익절 챙기시고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곳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 반익절 챙기시고 그냥 홀딩하는 거야. 터지든 말든 반익절 했고 나머지는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냥. 끌고 가는 거야. 도저히 못 버티겠어. 익절하고 나오세요 그냥. 그건 자기 영역이에요. 중요한 거는 반익절을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는 반익절을 챙겨서 안전하게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포지션으로 끌고 가는 거야. 스탑로스를 트레이딩 스탑을 올려가지고 끌고 가든 반익절하고 반본전에 걸어놓든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번 더 만약 4호가 나온다 그러면 일봉상 하락 다이어스가 걸릴 거예요. 여기서 받치고 못 올라간다면 조금만 빠져도 오늘 나스닥 열렸을 때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 못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서 4파 5파가 나와서 꼬리 달고 다시 밑에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일봉사 하락 다이어스가 걸리면서 이 웨지에 대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에 대한 조정은 당연히 그 전에 저항을 받았던 이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매물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여기를 지치냐 못 지치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깬다 그러면 이거에 일단 끝나서 이거에 대한 조정이 일단 우선 봐야 되고요. 그것도 그만 몇 달 지나요. 몇 달 지나가요. 근데 우선은 이게 지키냐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상승은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밟고 올라가서 고점 신고점을 넘겼던 이런 매물 구간을 밟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요. 롱에 대한 포지션을 먼저 좀 유지하시고 숏은 이거 먹고 싶은데 달달해 보여도 확실하게 돌아가는 거 보고 오늘 종가 마감 일봉사 종가 마감이 이게 꼬리를 좀 단 캔들이면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만 여전히 상승 관점으로 먼저 롱 위주로 매매를 할 생각이에요. 속파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평단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적당한 수익 여기서부터 이거에 대한 분출을 우리가 여기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여기서 좀 팔기로 했다 그러면 계획대로 어느 정도는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4호가 저점 4호를 베팅하셨는데 틀리면 손절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손익이 안 나와요.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걸 밑으로 깨버리면 이 손실 금액이 10,0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이렇게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미노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60.6%로 적게 올라간 건 아니지. 아까 올라갈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0.55%였는데 조금 떨어졌네. 어떻게든 가격이 지금 이렇게 7%가 넘게 올라갔는데 도미노스 보세요. 이 도미가 지금 알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게 아니에요.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도미를 나눠 먹고 있잖아요. 이 테드랑 USDC에 대한 도미를 나눠 먹고 있다고요. 지 혼자 다 가져가서 올라가야지. 이게 나눠 먹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 워낙 못 올라갔기 때문에 적당하게 수익 좀 봤으면 비중 좀 줄여서서 좀 어느 정도 수익 챙기고 끌고 가셔야지. 혹시나 어떤 대응이 안 되는 어떤 무빙에 털릴 수도 있으니까 욕심 좀 줄이고 30에서 50% 정도는 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입니다. 우리가 매매는 무한으로 계속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365일, 1년, 2년, 10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한 파동에 일비하지 마시고 항상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 그런 데서만 매매하시면서 이런 밑에서는 제가 계속 사라고 얘기했었고 그죠? 이 올랐을 때는 반 이상 꼭 팔아라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했죠. 적당히 파는 거야. 적당히 팔고 나머지 끌고 가는 거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4호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일단 이게 포인트고 4호가 나오고 난 뒤에 이 파동에 대한 4호가 나오고 난 뒤에 종결을 하고 한 번 더 올라갈 건지 밑을 깨는지 이걸 깨는지 요렇게 좀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 준 다음에 롱을 칠 거고 만약 안 내려오고 받쳐 올라간 다음에 아마 돌파 위주로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저녁 9시마다 맨날 라이브 하죠. 365일 하니까 이런 속파동에 대한 이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저녁 9시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